자, 슈퍼소닉 TV 밀리터리 인사이드. 오늘 또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텐션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몇 번 했잖아요, 우리가. 금방 적응하세요. 네. 뭐 구독자분들이나 네네. 밀덕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이제 뭐 지칭하는 여러 가지 이제 네네. 단어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국방부는 육방부다. 그다음에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화력 덕후. 타협 덕후. 우리 군 왜 이렇게 화력이 세냐. 셉니다. 예. 제가 최근에 이제 군 장병 교육 때문에 무기체계 이제 소개하는 그런 거를 한 뭐 프로그램을 찍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좀 약간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민족은 옛부터 화력 덕후야 그냥. 왜? 옛날에 만들었던 뭐 그런 무기들 소재로 한 영화들도 있잖아요. 최종병기 활. 네, 최종병기 활도 그렇고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죠. 당시 이제 그 만주족들의 활보다 네. 그러니까 각궁이라고 당시 우리 민족 고유의 활도 썼고 막 애기살. 애기살. 그 기존 만주족들이 썼던 활들보다 더 멀리 나가고 뭐 이런 특징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은 스나이퍼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먼 거리에서 적을 상대하고 한 번에 많은 적을 죽여야 돼. 그래야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물론 이제 화약은 중국이 만들었지만 네. 이후에 우리가 화약 기술 받아들여서 우리만의 독창적인 무기들 많이 만들거든요. 네네. 뭐 비격 진철례도 있고. 둥그런 물체가 적진에 날아가더니 궁금해하는 병사들이 모여들자 벼랑간 큰 소리를 내며 폭발합니다. 비격 진천례.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이 사용한 최첨단 무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뒤에 소개해드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화차라고 해서 화차. 화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연장 로켓포의 원조로 많이 꼽을 정도로 사실 우리가 원조죠. 다연장 로켓포는 화차 때문에. 네. 근데 사실 그건 이제 좀 먼 옛날 얘기고, 그럼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화력 덕후가 됐나? 왜 되었을까? 이걸 좀 살펴보면 네. 핵심은 사실 이제 6.25 전쟁이죠. 6.25 전쟁 때 전쟁 초기에 이제 북한군이 남한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당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사실 뭐 좋은 야포들도 많았고 화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교가 안 됐죠. 예, 사실. 셌죠. 예,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한 기억. 그리고 이제 전쟁 뭐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하면서 이제 또 중공군이 참전하잖아요. 그럼요. 인해 전술로 밀고 오니까 그렇죠. 답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 뭐겠어요? 화력으로 막아야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는데 네. 1951년에 당시 이제 공산군, 북한군, 중공군이 공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엔군 당시 사령관이었던 벤플리트 장군이 이 공세에 맞춰서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야포를 이용해서 무지막지한 화력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각종 야포를 동원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저지를 하는데 네. 이게 사실 이제 좀 어려운 군사 용어일 수 있는데 이 탄약 관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통제 보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제 보급률.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그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뭐 총알이나 총탄이나 포탄을 무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BL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보급률은 뭐냐면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포가 있다. 그럼 얘는 하루에 몇 발만 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때 이 51년 그 중공군 공산군이 그때 공세를 했을 때 벤플리트 장군이 야,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쏴. 조져. 그래서 정말 무지막지한 탄약을 써가면서 공세를 저지해요. 그랬으니 저지가 됐던 거잖아요. 저지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이 구독자분들을 모일 수도 있는데 당시 참전했던 중공군들의 이런 뭐 인터뷰나 수기를 보면 이제 유엔군의 포격에 의해서 많은 희생자가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인해 전술이라는 게 우리 생각에서는 뭔가 진짜 로봇이 한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사실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막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6.25년 때 포로 잡혔던 분들 이런 중공군들 얘기를 뭐 들어보거나 하면은 네네. 그런 트라우마들 다 특히 이제 유엔군의 105mm,
155mm, 뭐 8인치 이런 데에 포격을 당해서 부대가 거의 전멸 지경까지 오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네. 아마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님이나 예, 이런 예. 분들 이 책들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화력에 대한 갈망. 6.25 전쟁 때 물론 이제 미군이 우리가 군사 원조로 많은 뭐 화포들을 지원을 네네. 받았지만 몇 개는 안 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8인치 203mm 아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뒤늦게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8인치 포가 필요하다. 왜냐면 고지전할 때 보니까 기존 105mm나 155mm는 적진지를 뽀개기에 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8인치 203mm거든요. 이 구경에서 오는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겠네. 사실 저는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 육군에서 네. 8인치 뭐 견인, 자주 이게 다 퇴역을 했는데 네네. 옛날 2000년 초반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그 전문지 생활할 때 네. 8인치 견인포 실사격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정말 무서워요. 8인치 견인포는 포가 그러니까 8인치 견인포 사격했을 때 그 옆에 네. 이렇게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네. 8인치 포탄이 뽕 나가는 다음에 담배로 왜 도넛 만들듯이 네. 그런 게 뽕 생겨요. 아, 그래요? 포 앞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 연기처럼 뽕 생기더니 이게 쑥 가더니 나무에 딱 부딪히더니 나무가 지금 잘려나갔어요. 충격파가 어마어마해요. 아, 그래요? 8인치 쏠 때 그 충격파가 충격파가? 네. 그러니까 이게 포탄도 물론 위력이 세지만 네. 그 무거운 포탄을 쏘려면 많은 화약이 필요한 거예요. 잔약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네. 그 위력이 또 어마어마해요. 사실 이제 그런 안전관리 이런 것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이제 미군으로부터 뭐 8인치 견인 뭐 자주포도 나중에는 받고 그다음에 한때는 우리 육군이 사실 이제 박격포는 포병으로 안 치거든요. 네. 105mm서부터 155mm, 175mm, 203mm 네 가지 구경의 화포를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105mm하고 155mm 이제 두 개로 종류가 이제 줄어들었는데 네네. 그 정도로 그 사실 한국 전쟁 6.25 전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공군이 이제 전투기나 뭐 이런 지원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날씨가 안 좋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공군의 전투기나 이런 것들이 전술할 수 있는 그런 날짜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하면 또 이제 공군에서 좀 서운해 하시긴 하는데 네네. 하여튼 날씨가 좀 그런 상황이 있었고 예. 하여튼 그래서 그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육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포병 전력 늘려왔고 또 여기에 이제 불을 지핀 게 북한이고 북한도 이제 6.25 전쟁 때 유엔군의 포병에 당해보니까 야, 안 되겠다. 역시 우리 포병이야. 또 계속 북한도 포병에 전력에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남북한이 서로 이제 화력 덕후가 됐는데 그게 또 핵심적인 무기가 바로 이 다연장 로켓포입니다. 그 말씀하신 다연장 로켓포가 정확히 뭡니까? 그러니까 뭐 구독자분들이나 밀덕분들 다 아시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렇게 포를 발사관으로 연결된 그런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 번에 정말 많은 양의 포탄을 쏟아낼 수 있고 뭐 2차 세계대전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때 소련군의 카츄샤 로켓포 이런 거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다연장 로켓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화차를 또 만들었던 그런 나라고 그 영화도 있죠. 이제 신기전이라고 신기전 영화, 예, 신기전도 있고.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원조였지만 한동안 이제 명맥이 끊겼죠.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거고 이 신기전 그러니까 화차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이후에는 사실 뭐 일제 강점기 뭐 이러면서 사실 우리가 이 새로운 우리만의 다연장을 만든 거는 엄밀히에게서 화차가 등장한 지 한 5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구룡. 구룡. 네, 구룡.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2년 2개월 네. 육군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네. 병으로 갔다 왔는데 네. 구룡을 네. 구룡을 실제로 운용을 했던, 운용을 했던 포반장까지 했었죠. 준비! 자! 이야. 네, 그래서 이제 사격도 하러 갔었고 실사격도 하러 갔었고 했었는데 천무 이전에 일단 우리나라가 개발한 게 바로 이제 구룡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 구룡은 조금 이 개발 역사가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구룡은 그 이제 옛날에 백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 그 백곰을 만들기 위해서
배꼽이 이제 고체 추진체로 작동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보통 미사일 같은 경우에 이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네. 고체 추진체 아니면 액체 연료를 많이 쓰죠. 근데 우리는 그때 선진적으로 고체 추진체를 이제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체 추진체 개발하다 보니까 이걸로 또 다른 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중 하나가 이제 군용.